빨리 게임을 해야 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이 녹화를 켰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의 성화에, 여러와 같은 성화에 감사드립니다. 여러와 같은 성화에. 자, 0.4%에서 1.4%까지 올리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주신 오늘 그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제가 오늘 와이프 계정으로 접속했어요 하신 분 감사드리고요. 형 제가 오늘 엄마 계정으로 들어왔어. 예,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들어와서 아마 0.5% 정도 오른 것 같다. 2명 정도가. 이게 몇 분 안 보시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퍼센트가 나름 크게 오르죠. 그래서 그 엄마 계정과 와이프 계정 한 분씩 계셨으니까요. 이거 지금 반올림했죠. 98.6%.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무려 0.4%에서 짧은 시간에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갈궜더니 한 3분, 4분 더 들어오셔서 앞이 일자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숫자. 물론 그래도 여전히 99%의 거의 기적과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죠. 나 웬만한 방송이 이런 기적 같은 비율을 보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 카카오 방송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비중을 보이지 않았을까. 99.6%. 덤빌 테면 덤벼봐. 최근에 좀 올라서 98.6이 됐지만 갈궈서 이 분야에 있어서 1등이 아닐까. 감히 덤빌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 유튜브 그걸로. 그쵸. 카카오 방송에서 단독 1등을 지금 달리고 있죠. 감히 여성분들이 그 누르기 힘든 방송 제목만 봐도 누르기 힘든 방송이죠. 제목만 봐도 누르기 힘든 방송. 예, 훌륭합니다. 뭐 살짝 여러분들 여러 같은 성화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99%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대표 남성, 대표 마초 방송이죠. 마초 방송. 훌륭합니다. 거의 뭐 압도적인,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마초 방송, 이름 바꿔야겠어. 마초 토크 방송 이렇게. 오씨, 남성 가족부를 만들자, 뭐 이걸 뭐 내가 말해도 되지 않을까. 뭐 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 없으니까. 여기는 없기 때문에 엄마 계정 있으시고 와이프 계정 있기 때문에 빼면은 사실상 0.4% 한 500분 들어오면은 몇 명이야?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한 명이 됐나? 두 명이네. 2명. 500분 들어오면 2명. 두 분. 야, 그 두 분마저도 페이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사실상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야, 하여튼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성화에 1%포인트가 더 올랐다는 거, 예, 역시 사람은 갈구면 된다. 갈구면 된다. 훌륭한 논리 감사드립니다. 뭐 씁쓸하지만 하여튼 아주 훌륭합니다. 뭐 하나라도 1등을 해야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1등을 해야 되지 않겠니? 야, 방송한 이래로 뭐 하나는 1등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쵸? 최소 뭐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유튜브 나오는 것 중에 그 99.6% 기적의 비율.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여러와 같은 성원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 마초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히 무슨 뭐 팬미팅을 하자고 누가 자꾸 보내는데 감히 팬미팅을 할 엄두가 안 난다. 그쵸? 뭐 여기 뭐 우통 까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도 그 뭐 19금이란 이런 소리도 안 할 것 같아. 너희와 내가 다 까도 뭐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게 없는 방송. 뭐 전혀 두려울 게 없어. 전혀 두려울 게 없어. 뭐 목욕탕에서 해도 될 것 같아. 사우나 가도 되고 팬미팅. 뭐 두려울 게 없다. 그냥. 수영장에서 해도 돼.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파수들이 여친 데려온다고? 니들끼리 놀아야지. 그럼 거길 왜 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왜 이걸 보러 옵니까?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굉장히 방송을 빨리 끝낼 거예요. 왜냐? 이게 흔치 않은 주중에 내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근로자의 날. 흔치 않은 날이죠. 내일이 흔치 않은 날이기 때문에 빨리 한 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빨리 끄고 할 걸 해야 된다.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 천국 같은 시간입니다. 평상시와 다른. 아주 컴퓨터 아직 주문한다 그러고 뭐 야근이나 밤에 일이 없으면 방송을 해. 또 그게 없으면 학교를 가. 야, 그럼 도대체 뭐 며칠이 남겠니? 이거 뭘 할 시간이 없어요. 게임할 시간도 없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야,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여러분 메인 얘기하기 전에, 야, 그거 봤냐?
일본에서 탈옥수 한 명이 탈옥을 했는데 걔 뭐하냐고 요즘에 새로운 거 할 시간이 없어서 요즘 좀비 잡죠. 좀비. 대합을 하고 있죠. 대합을 고인물이죠. 고인물. 다음 주부터 6월 초까지 매주 1회 쉬어요? 그래요? 다음 주 뭔데? 어린이날인가? 그 다음 주 뭔데? 석가탄신일인가? 그 다음 주 뭐지? 어린이날 대체. 오. 오호. 아 그래요? 6월까지 매주 한 주 쉬는 거야? 현충일. 선거일날 쉬나 이번에? 6월 13일 선거일날 쉬나? 오호. 아, 오늘의 주제 뭐냐고? 오늘의 주제는 갈 때 같이 가자는 건데 잠깐만 그것보다 야 오늘 뉴스 봤어요? 뉴스 일본 탈옥수 잡혔대. 그게 엄청 코미디였는데 나 보면서 지방선거 빨간 날이야? 그래? 오호. 잡혔어. 제가 그래서 하도 걔가 황당해서 내가 그 뉴스에서 이거 스크린캡 줬다 왔어. 스크린캡처.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마바리시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어디냐면은 일본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럼 일본 그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오른쪽 허리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 있네 여기. 그래. 일본 오른쪽 허리 아래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마바리시라는 데래요. 이마바리시. 몰라 나도 이름 처음 들어봤어. 근데 여기에 교도소가 있어. 근데 누가 탈옥을 했다? 누가 탈옥을 했어요. 언놈이도 탈옥을 해서 거기서 차량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도망을 했대. 거의 뭐 다도해 국립공원 아니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거의 다도해 국립공원을 차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다 차를 버렸어. 여기다 차를 버렸는데 문제는 이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섬 하나에 뭐 이 섬인지 22,000명이 산대. 야 일본은 확실히 큰 나라야. 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요 조그만 점에 22,000명이 산대. 차로 이렇게 도망갔는데.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이걸 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기에 못 찾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섬에 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조그만 섬에 빈집이 1000채래. 1000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싸다고 저 지방 그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있는 집을 사면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아. 야 이런 뭐 대도 않는 섬에 빈집이 1000채래. 그럼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저 산골에 집이 뭐 싸게 나왔다고 그걸 사면 여러분들의 집이 빈집이 될 수 있어. 빈집이. 물론 도쿄에 있는 집들은 엄청 비싸겠지. 내가 안 가봤지만. 하여튼 이런데 어디에 싸다고 뭐씨 뭐 1000만원밖에 안해 이러고 사면은 영원히 빈집일 수 있어. 그러니까 빈집이 1000채니까 못 찾는 거야. 이거 어디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빈집이라고 막 문 따고 못 들어가거든. 주인이 다 있지 않니. 못 따고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네 거의 뭐 한 2-3주 한 달은 찾는 것 같은데. 근데 더 웃긴 거는 요 섬에서 없어졌는데 못 찾은 거잖아. 이게 마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잖아. 분명히 요 섬 어디에 없어졌는데 못 찾으니까 얼마나 팔짝대고 환장하겠니. 요 길로 넘어가는 다리에는 그 뭐 CCTV 같은 게 있는데 이 지나가는 게 안 찍혔대. 그러니까 얘들은 이 섬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완전 밀실 살인 사건도 아니고 이 섬 어디에 있는 거를 찾는 건데. 그래서 일본 경찰이 뭐 10,000명 단위로 동원됐던데 이거 얘 찾으려고. 그래서 10,000명 단위로 동원돼서 이 섬을 다 뒤지고 다니는데 못 찾는 거지. 이게 완전 밀실 살인 사건이잖아요. 밀실 도망 사건.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데 못 찾는다. 근데 웃긴 거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틈. 요 틈이 몇 미터였냐면은 한 200m 됐대. 그 해협이. 바다 해협이 200m 정도 됐대. 근데 걔네 말에 따르면 물살이 빠르댄다. 야. 물살이 빨라서 저기는 감히 못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기서 안 찾았댔거든. 근데 얘가 어디서 잡혔냐면은 결국엔 이 섬에서 잡힌 게 아니라 이 육지에서 잡혔거든. 육지에서 PC방에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얘가 어디서 잡혔다고? PC방. 그쵸.
얼마나 게임을 하고 싶었으면 야 이걸 도망쳐서 야,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서 PC방에서 잡히니. 아니 뭐 하다못해 뭐 여자친구 집에서 잡히든가 뭐 부모님 집에서 뭐 효도라도 잡혀. PC방에서 잡혔어. PC방에서. 하하. 거기까지 가서 그 탈옥해서 그 얼마나 그 악정 고투하면서 막 얼굴에 이거 발라가면서 도망가서 저희 가서 PC방 갔댄다 야. 그 탈옥해서 저거 도망가서 막 배고파서 막 민가에 들어가서 뭐 훔쳐먹고 차 훔치고 옷 훔치고 그래서 간 게 PC방이에요. 이거 탈옥 여기는 좀 뭔가 뭐냐 죄수들이 밖에서 외부 활동이 되게 많은 곳이래. 어차피 섬이니까 안심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엔 PC방에 잡혔어요. 근데 여기가 200m거든? 200m인데 해협이 되게 빠른 모양이야. 여러분 한강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200m를 여러분들이 헤엄쳐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물살이 되게 빠르다는데? 200m를? 한강이 얼마나 돼 한강이. 한강은 그쵸 한 1000m 되죠. 엔간에서는 한강은 한 1km 돼. 한강은 엄청 큰 강이에요 여러분. 여긴 200m면 사실 한강보다 훨씬 짧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건너갈 수도 있겠지 목숨 걸면은. 근데 물살이 빠르다니까. 이게 바다잖아 강이 아니라. 강이어도 200m는 우리 같은 소시민은 만만치 않은데 이게 바다거든? 물살 빠른 바다를 헤엄쳐서 가서 어디로 갔다? 바다야 바다. 파도 치는 바다. 강이 아니라니까. 수영장이 아니라. 그걸 헤엄쳐 가서 PC방에 갔죠. 야 그걸 헤엄쳐서 굳이 또 가서 PC방에 갔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아, 내가 게임 방송으로 바꾸려고. 저 정도의 의지를 가진 그런 시청자들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저 정도의 의지를 가진 시청자들이 있다는데. 야 저거 탈옥해서 100km 도주하고 뭐 빌리고 뭐 훔치고 이러고 결국에는 200m 수영하고 넘어가서 PC방 가서 축하방송 봤습니다. 야 이러면 야 바로 신문에 그 야 대문짝만하게 나지 않겠니? 저분 덕분에 그 어려운 걸 마침내 해내서 축하방송을 봤습니다. 그분이 카톡 플러스 친구를 보내는데 도저히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사야 되는가 엄마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뭐 그럼 막 분석 나올 거 아니야. 위험한 방송인가, 탈옥을 조장하는 방송이냐, 폭력 뭐 선정적 방송이냐 해서부터 뭐 19금이니?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탈옥수도 얼마나 돈을 벌고 싶었으면 경제방송의 끝판왕이다 이러면서 야 순식간에 뭐 KBS 1TV 메인 화면에 이렇게 눈 가리고 까만색으로 이렇게 방송하다 이렇게 눈 가리고 제가 꼭 오라고 한 건 아닙니다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게 탈옥수가 여자는 아니었죠. 당연히 남자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99%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죠. 99% 방송 여자 탈옥수면 절대 올 리가 없을 텐데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이게 200m면 여러분 한강이 생각보다 큰 강입니다. 큰 강. 한강 폭이 길이는 모르겠고 먹고 살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나도 힘들거든. 야 나 봐라 지금 여기서 지금 2시간 3시간 떠들어 얼마나 이렇게 떠들어야 지금 뭐 먹고 살기 힘들어. 이렇게 떠들어도 본전도 안 나와. 먹고 살기 힘듭니다. 나중에 구글 지도로 가서 보세요. 오늘은 졸려서 내일 녹방으로 볼게요. 몸사랑 뒤에는 못 읽어드리겠다. 야 뭘 벗어 벗기는. 좋은 밤 되세요. 벗지 말고 자요. 하여튼 그래요. 한강이 여러분 굉장히 큰 강이에요. 폭이. 야 저 읽을 뻔했어. 어우 씨 닉 봐라 진짜. 야 읽을 뻔했어. 한강이 여러분 물론 뭐 나일강이나 뭐 아마존강 이런 데에 비하면 당연히 한강이 엄청 작은 강이겠지. 뭐 진짜 아마존 이런 데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가 들어본 유명한 강들 있잖아. 웬만한 강들 다 한강보다 작아. 엔간에서는 제가 허드슨강에 가보지 않았는데 한 80% 확률로 허드슨강이 한강보다 폭은 작을 거야. 템즈강 이런 것도 한강보다 훨씬 작을 것 같아. 파리는 뭐냐? 샌드강인가? 샌드강도 훨씬 작을걸?
스틱스강은 건너가면 죽는 거잖아. 그래서 못 건너고. 엔간한강은 아마존 같은 거 말고 엔간한강은 한강이 여러분 진짜 보세요. 여러분 그 88 타고 가다가 아니면 뭐 저기 올림픽 저 뭐냐 저쪽 타고 가다가 보면은 한강 진짜 커요. 넓기는. 아 딱 이 거리는 폭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엔간한강은 비교가 안 돼. 엄청 넓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엔간한강 물론 세계 유명한 강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 뭐야 주요 도시를 통과하는 강치고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장 큰 도시를 통과하는 강 중에서는 진짜 큰 강일 거예요. 진짜 엔간한 유명한 강, 엔간한 아마존 이런 거 말고 그건 강으로 유명한 거잖아.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 도시에 있는 강치고 그 나라의 뭐 서울급 되는 수도급 되는 데를 가로지르는 강치고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거긴 커요. 그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옛날에 밤섬 있잖아요. 밤섬. 지금 밤섬이 이제 폭파돼서 조그매졌는데 그 전에 밤섬에 사람이 살았대. 근데 그 밤섬에 살았던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인터뷰하는데 자기 어렸을 때는 그 밤섬의 한강 가운데 있잖아. 학교 가려고 헤엄쳐서 갔다네. 그 말 듣고 진짜 대단하다. 저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헤엄쳐서 한강을 건너 다녔대.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라고. 무슨 신문에 보니까. 우와 나 진짜 그거 대단하다 진짜. 그 밤섬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옛날에 자기가 거기 살 때는 자꾸 배가 늦게 오면은 옷 벗어서 머리에 묶은 다음에 그냥 헤엄쳐서 건넜대 한강을. 1km거든? 1km? 이거 뉴스 나왔어요. 무슨 신문에 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무슨 뭐 옛날에 거기서는 뭐 뭘 잡아 먹었다는 둥 뭐가 맛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배가 늦게 오면은 늦게 오면은 지각할 것 같으면 그냥 그걸 헤엄쳐 건넜대요. 한강이 그 큰데. 그래서 뭐 그래 뭐 저런 말 하더라고. 밤섬 사람이면 누구나 헤엄쳐서 건널 줄 알았다고. 야 아무리 헤엄쳐서 건널 줄 알아도 진짜 그 목숨 걸고 그거 건너는 거 아닌가 한강 정도면? 왕복도 아니야. 편도 1km잖아. 아, 물론 이 중간에 있으니까 편도 1km보다 짧겠지만 편도 한 700m 될 거 아니야. 야 그거를 초등학교 중학교니 뭐 초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가려고 목숨 걸고 그걸 헤엄쳐서 가야 되나. 수심이 한 30m 될 건데. 수심이 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전화가 와서 잠깐만 전화 받고 올게요. 5분만. 추워 씨. 이 형 요즘 방송에 애정이 식었어. 원래 방송에 애정 별로 없죠. 방송에 애정이 뭐 그렇게 뭐 방송에 애정이 재미로 하는 거니까 재밌죠? 뭔 얘기가 갔냐?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오늘 빨리빨리 얘기를 합시다. 오늘 빨리 끝내고 옛날엔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줬다고. 야 이 정도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는 거잖아. 밤섬은 밤섬에서 한강 헤엄쳐 건넌 썰 너 들어본 적 있어? 어디 가서 밤섬에서 한강에 그 헤엄쳐 건넌 썰을 들었을 거야. 못 들어봤잖아요. 응?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죠.
물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수영은 꼭 배우는 게 좋아요. 근데 나중에 놀러 갈 때 스노클링 같은 거 할 때도 수영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바닷속에 그 왜 우리가 제가 이제 섬 매니아잖아요. 섬 덕후기 때문에 섬에 여행을 많이 갔는데 제일 아쉬운 게 한국 사람들은 특히 수영을 잘 못해. 서양 애들은 잘하냐? 잘합니다. 걔들은 잘하는 애만 온 건지 몰라도 서양 어린애들도 수영을 잘해. 신기해. 그래서 우리는 스노클링 가면 어떻게 되냐면 쭈브 있잖아. 쭈브 일단 쭈브를 둘러 그걸 딱 잡아. 그리고 요거 물안경만 쓰고 고개만 이렇게 담그잖아요. 그리고 발로 이렇게 해서 가거든. 가이드가 앞에 가면은 가이드가 이제 좋은 데로 가주잖아요. 뭐 여기 산호가 있고 하면서 저기 뭐 거북이 모시하고 앞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 전부 쭈브 몸에 두르고 요렇게 팔다리 하면서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머리 박고 안에 보는데 그 서양 애들은 그 뭐야 발에 긴 거 핀 달고 물에 쑥 들어갔다가 아래에 있는 거 뭐 만지고 쑥 나와요. 보통 아래가 뭐 짧으면은 한 4m, 5m, 깊으면 10m 되잖아. 보통 스노클링 하는 데가 아래가 보여야 되니까 깊은 데는 안 간다고. 그러면은 애들은 그러니까 특히 서양 애들 좀 어린 애들 10대 뭐 중후반 애들은 아무 쭈부도 없이 맨몸에 핀 하나 끼고 가. 그러다 이렇게 쑥 들어 쑥 이런 걸 많이 해.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거의 99% 확률로 쭈부 두르고 있다. 쭈부 두르고. 물론 저도 쭈부를 두르고 있지만 당연히 쭈부를 두르고 있지만 되게 그래요. 되게 신기하지.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쭈부야. 쭈부 쭈부 두르고 있어. 근데 걔는 그렇다니까. 거의 그래요. 거의 신기하더라고. 왜? 그 신기해. 수영할 줄 아는 줄? 수영 물론 못하지. 가서 요 튜브 위에서 이렇게 하고 아래 보는 거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스노클링의 가장 그 묘미가 뭐냐면은 나 진짜 묘미가 뭐냐면 이 장면이 있는 게 있을래나? 검색해볼까? 그 장면 없을 것 같아. 이미지로. 그래. 딱 이런 거 비슷한데 이걸 정확히 얘기해주긴 좀 힘드네. 요거 비슷한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스노클링에 가다 보면은 지금 막 찾은 건데 여긴 얕어. 가다 보면은 요렇게 꺾어진 데가 있어. 깎아진 데가 여기 이 위로 지나갈 때 등골이 서늘한데 그 맛이 있어요. 요 위에 지나갈 때 진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잠시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 스노클링을 여기서 해요. 얕은 데서 요 아래 막 산호 있고 물고기 많이 보이고 막 하다가 여기로 딱 가는 순간에 직벽이면서 절벽으로 쫙 깎이면서 아래가 안 보이거든. 이게 한 100m, 200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대충 쭉 깎이면서 여기서 여기 지나갈 때 진짜 등골이 서늘하면서 와 진짜 바다가 크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아. 여기를 싹 지나갈 때 게다가 여기서 물고기들이 좀 보여도 별로 안 무섭다. 근데 여기서 딱 왔는데 이 정도 거리에 난 여기 있자고 여기 있다 가정해봐. 더 이상 못 가잖아 무서워서. 여기서 한 1m, 2m 정도 가 있는데 이 정도 있는 거리에 가끔 상어 새끼라든지 뭐 물고기 가오리 이런 게 큰 게 이렇게 지나가거든? 큰 게 보여. 진짜 보입니다. 큰 게. 저 멀리서 보니까 한 요만해 보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 2m, 3m짜리가 보인다고. 이렇게 싹 하면서 지나가요. 이렇게 싹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와 진짜 그 대자연의 좋은 말로 하면 대자연의 신비고 나쁜 말로 하면 빨리 돌아가야지. 일로 빨리. 와 진짜 보여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1m에서 2m짜리들 있잖아요. 물론 3, 4m 되는 건 잘 못 보고 그거는 보면은 제가 여기 없을 가능성이 있죠. 3, 4m 되는 거는 제가 보면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속력 후진을 해야지. 전속력 후진. 저 멀리 하여튼 이렇게 어스럼픈하게 뭐 이렇게 이만한 게 보여. 샥 하면서 물고기 틈에 3, 4m면 살기 힘들고 여기 진짜 보여요. 가면은 이런데 가면은 근데 그 느낌을 느껴본 사람만 이 바다의 그 묘미를 알 수 있어요. 딱 가는데 갑자기 바닥이 뭐 이 정도 깊을 필요도 없어. 쫙 하면서 바닥이 안 보여. 근데 내가 그 위에 떠 있는 거잖아. 튜브 하나 들고
유튜브에 바람이 나가는 순간에 행복했다 되는 거 아니에요. 딱 보고 있는데 저 멀리에 진짜 뭐 큰 물고기나 상어 같은 게 쫙 지나가는 게 보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맛에 하는 거죠. 그 맛에. 이런 거 할 수 있는 데를 여러분 가면은 재밌어요. 나름. 너무 큰 거 보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너무 큰 거 보이면. 너무 크지 않은 걸로. 너무 크면 빨리 도망가야 되고. 당연히 튜브 위에 둥둥 떠서 보죠. 야, 여기서 튜브 없이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오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형들이 있겠지만 여기선 튜브 없이도 뭐 있어도 여기서 튜브 없이 있으면 쉽지 않지 않겠니? 엔간한 그런 그거 아니면 여기서 우리 조련 형님급 되면은 여기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 그게 아니면 여기 힘들지 않겠니? 여기 위해서 엔간한 수영 배워서는 야 여기서 튜브 없이라 그러면 아우 그래요. 하여튼 조련 형 정도야 뭐 형님 정도 하셨겠지 뭐 대한해협을 뭐 헤엄쳐 건너고 그러시잖아. 뭐 그런 사람들이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게 한번 해볼 만하다. 진짜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다녔는데 대한해협 건너고 하는데 뭐 이런 거 그냥 이를 위에서 건너가는 거 아니야. 헤엄쳐갖고 여러분 그 도보해협 건너거나 그 넓은 바다 건널 때 그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실제로? 물속의 분담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왜 월급이 스쳐 지나가나요? 월급은 원래 그러라고 주는 거죠. 스쳐 지나가라고 주는 거. 여러분 뭐 대한해협이든 무슨 해협이든 이렇게 바다 건너는 그런 바다 헤엄쳐서 가는 그거 무한도전인가 옛날에 그런 데 나왔었지 않냐? 보면은 앞에 배가 그물 같은 걸로 이렇게 망을 쳐줘. 이렇게 그물로 헤엄만 치게. 힘 빠지면은 옆에 가서 그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그물을 쳐줘요. 그래서 안전을 보장하면서 이렇게 헤엄을 이렇게 수영하면서 가는 겁니다. 야, 그 사람들이라고 아무 무대뽀로 파도 치는 바다에서 이렇게 가면은 야, 힘 빠지면 죽는 거잖아. 그 힘 빠지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야 가다가 뭐 파도 치면 죽고 뭐 고래 지나가면은 휩쓸리고 그러게 이렇게 그물 쳐줘요. 그물. 이렇게 그물. 하여튼 왜 이 얘기하고 있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빨리 하고 빨리 하자. 50분밖에 안 남았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보면은 가끔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올라요. 뭘 사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벌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전문가인 분도 계시겠지만 비전문가인 분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뭐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고 않는단 말이야. 우리들은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주기적으로 산 다음에 그냥 쭉 보는 게 여러분들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또 뭐를 좋은 걸 골라서 또 매매를 막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아. 플러스 친구에 막 물어봐.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럼 내가 아나? 나도 처음 들었는데.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가장 유명한 그 격언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특히 주식에는 모든 상품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루머에 살고 뉴스에 팔아라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루머에 팔고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정말 유명한 말이죠. 정말 유명한 말. 자 그럼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기대감이 올 때 탄 다음에 그게 사실이건 거짓이건 뉴스로 짠 나오면은 도망쳐야 된다는 거거든. 못 들어보셨어요? 루머에 팔고 뉴스에 사라? 이제 거꾸로잖아.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 야 그거 헷갈리게 쓰지 마라 너. 헷갈리게 썼어 저기다가.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루머에 사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봅시다. 제가 뭘 지금 사라 말라 하는 게 아니고 헷갈리게 써서 그거 보고 읽었잖아. 헷갈리게 써주지 마라. 헷갈리게.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기대감이 막 있을 때 기대감이 막 발생할 때는 그나마 여러분이 올라타기 좋은 시기예요. 자 생각해봐요. 어제도 그렇고 뭐 어제는 며칠 전도 그렇고 뭐 대북 뭐 정책 어떻게 뭐 하면서 뭐 우리 뭐 누가 뭐 제인이 형하고 정은이 형하고 악수를 했네 무슨 뭐 공동 발표를 하네 어쩌네 막 온갖 소리 다 나오잖아 막 그러면서 자 근데 여러분들과 내가 통일이 당장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또 바로 통일이 될 것 같진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주 논리적인 우리 교수님들 같은 분들은 딱 앉아서 야, 쟤들이 아무리 쇼를 해도 통일이 쉽게 되진 않아. 근데 내가 통일 관련이 통일이 되면 뜨는 주에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지, 쉽게 되지 않을 텐데 이러고 안 산단 말이야.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러고 안 사요. 안 사는 거 다 이유가 있어. 자, 통일 말고 딴 거를 내봅시다. 예를 들면은 정부가 뭐 코스닥을 곧 미는 정책이 발표를 하겠다. 예를 들면 작년에 그랬잖아. 뭐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을 위해서 코스닥 이렇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야, 그래봐야 정부 정책에 나오려면 한참 남았고 정부 정책에 나온 다음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안 사.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 정책이 실제로 현실화되기 전까지 오르는 건 사실은 그 사이에 다 오릅니다. 보통 그래요. 기대감에 다 오르는 거거든. 예를 들면 생각을 해봐요. A 주식이 있어. A 기업이 있어. 이 기업이 이익이 예를 들면은 한 1,000억이 벌 것 같대, 이번 분기에. 이 기업 치고는 되게 많이 번 거야. 야, 얘네가 1,000억이 벌지 않을까? 1,000억이 벌지 않을까? 1,000억이 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 그럼 주가가 쫙 올라. 그러다가 1,000억을 벌잖아? 그럼 빠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이제 더 이상 호재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제 더 이상 호재가 없대. 1,000억이 번 게 이미 나왔으니까. 그 발표되기 전까지는 호재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듣다 보면 뭐 이런 개떡같은 논리가 다 있냐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많이 해요. 야, 1,000억을 벌 것 같아. 1,000억을 벌 것 같아. 이 회사가 진짜 1,000억을 벌 것 같아. 막 사. 오, 야, 1,000억을 벌 것 같아. 그럼 실제 1,000억을 벌잖아? 호재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격이 떨어져. 뭐 이런 거지 같은 이런, 야, 안전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야, 진짜 1,000억이 벌었는지 확인을 하고 사자. 1,000억을 벌지 않았을까? 1,000억을 벌어서 뉴스가 딱 뜨면은, 그래, 1,000억을 벌었구나 하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은 갑자기 가격이 빠져. 그래서 뉴스가 나와. 호재가 없다. 뭘, 호재가 그게 없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호재가 없대. 뭐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논리만 따지면 기대감에 오르는 종목들이 주식은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가장 그나마 단타는 웬만하면 하지 마. 전문가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그쪽에 정말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수업료를 내야 되거든. 수업료를 낼 거야? 자, 봅시다. 트레이딩 부서에 트레이더를 하겠다고 한 10명을 앉혀요. 그쵸? 걔들을 트레이딩을 시켜. 사고 파는 걸 시켜. 그럼 이렇게 뭐 또 3명이 아웃되죠? 또 3명을 또 시켜 돌려. 또 한 4명이 아웃되죠? 또 4명을 돌려. 이걸 계속 시킨단 말이야. 아웃될 때마다 비용이 나가는 거거든? 그 팀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대신에 나머지 번은 5-6명이 걔들 걸 커버 쳐주는 거야. 근데 왜 단타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그 아웃된 4명에 속하는지 남아있는 5-6명에 속한지 모르잖아. 근데 팀이나 회사에서는 비용을 팀이나 회사가 내주지만 그 비용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생각보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논리적으로 보기 상당히 힘들어. 물론 그걸로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지.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서 누구나 다 승산이 높은 확률은 매번 얘기하지만은 우상향하는 걸 찾아서 빠질 때마다 사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기적으로 뭐 적립식 같은 걸 권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또 하루 종일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 다른 일을 안 하고 내가 진짜 그것만 올인하겠다 그러면 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그 어떤 추세를 만드는 게 많은 거 있죠. 물론 뭐 수급이 제일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급을 알 수 없잖아.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 어떻게 알아.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나마 안 밀리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보통 기대감 어린 장세거든요. 기대감이 있을 때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 기대감을 알 수 있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은 왜냐면은 뭐가 나오기 전에 뉴스로 뭐가 나와 사실 잘 보면.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뭐 저게 정말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저게 정말 안 될 것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 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될지 안 될지 판단은 나중에 그 근처 가서 안 될 것 같으면 팔면 되거든. 그때까지는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테마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테마와는 저런 다른 뜻이야. 테마주는 여러분 그 한마디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하겠다는 거고, 비트코인을 하겠다는 거고, 정부 정책은 잘 보면은 사실 주기적으로 뭔가 정책이 나와. 잘 보면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 예를 들면 봐요. 기준금리를 올려. 세계적인 흐름이잖아.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준금리 올린다는 거 보면은 제가 어디 뽑아왔는데 뭐였지? 이거 기준금리를 올려. 자, 그럼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게 뭐야? 좋은 게 뭡니까? 금융주가 좋을 거 아니야.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금융주를 어떻게? 내가 평상시에 조금씩 매일 한 달에 50만 원씩 사기로 했어. 한 달에 100만 원씩 사기로 했어. 그래, 금리 오를 것 같아. 금융주가 좋겠다. 그럼 뭘 사면 돼요? 그럼 금융주를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왜냐? 금리를 올릴 때 금융주가 좋으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드는 거야. 최소한 금융주가 다른 거보다 많이 빠지진 않진 않을까? 금융주가 오를 것 같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는데, 코스피가 1% 빠졌을 때 금융주는 한 0.5%밖에 안 빠지지 않을까? 코스피가 1% 오를 때 금융주가 0.5% 오르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테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부 정책에 가장 여러분들이 편한 게 정부 정책이니까, 딴 거에 비해서 그쪽으로 발을 맞는 정방향을 대고 있으면은 그나마, 이게 보시면은 금융주거든요. 지금 호덱스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보시면은 물론 주가가 오른 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대부분도 올랐긴 하지만 5,500원에 있던 지금 ETF가 ETF입니다. ETF 만원 같잖아 거의. 이게 많이 갔다 적게 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쪽으로 방향을 결을 같이 하는 거를 그냥 같이 발을 밟아주면 돼요. 같이 발을 밟아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 이런 거 하라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나는 슈카 형이 말했으니까 뭐를 해야지 이러면 정치 테마주 뭐 해봐야 여러분들 그 가까운 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쵸. 뭐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걸 그나마 좀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나마 정책 관련이죠.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다는, 뭔 말을 못하겠다. 자, 여러분 통일주도 봅시다. 어제 통일주 많이 올랐잖아요. 통일주 많이 올랐고, 통일주인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자, 예를 들면 봅시다. 이게 뭐냐면 철강이에요. 철강 ETF. 제가 오늘 봤어. 철강 ETF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봤는데, 철강이 빠지다가 오르다 이렇게 하는데 쭉 내려오고 있었어. 쭉 내려오고 있었어. 여기를 보세요. 쭉 내려오고 있다가 지금 여기 장대 항목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저 끝에서 어떻게 됐더라? 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철강 ETF 끝이 이렇게 됐거든요. 철강주가 굉장히 안 좋았어. 계속 빠졌어. 뭐 미국이 막 제재하고 그랬잖아. 쭉 빠지다가, 제가 이렇게 근거는 이게 흔히 말하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뭐 쐐기형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 그런 걸 차트할 때 완성을 했어. 뭐가 됐든 상관없어. 여기다가 공룡을 그리면 돼. 공룡을 그린 다음에 공룡 꼬리를 그리면 되지. 공룡 꼬리를 그리면 돼. 똑같은 거야. 철수 머리를 그린 다음에 철수가 오른손을 이렇게 높게 들고 있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걸 읽는 사람들이 괜히 또 유식하게 뭐 써보이려고 만든 게 쐐기형이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범인은 누구 하면서 오른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그 오른손가락을 가리킨다고 그림을 그리면 돼. 어떤 그림을 자기가 좋아하느냐의 문제거든. 똑같아. 둘리를 그려도 되고 뭐를 그려도 돼. 자, 하여튼 그랬어. 쭉 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 위를 뚫었을 때 물론 사겠죠. 전문가들이 이걸로 좀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디를 손절라인 잡고 살 텐데. 자, 그런 거 우리는 몰라. 뭐 기영이가 손을 어디로 올렸는지 몰라. 하여튼 모르지만 철강이잖아. 야,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뭐가 오를까 이런데 아까 지난번에 시간에 얘기해 드렸죠. 통일이 되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뭐뭐뭐가 오르더라.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다시 안 할게요. 그 보면은 누군가가 유사 시험을 한번 봤잖아. 유사 시험을 한 번 본 답안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20년 전, 30년 전에 누군가 유사 시험을 본 답안지를 봤기 때문에 비스무리한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똑같진 않더라도. 자, 그럼 보고 있다가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겠어. 그게 쉽게 되겠니? 얼핏 생각하게? 쉽게 되겠어? 당연히 교수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쉽게 되겠냐, 통일이. 통일이 쉽게 되겠냐, 그게. 잘 안 되겠지. 자, 그딴 거는 머릿속에서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너도 나도 무슨 남북이 뭐 만나서 뭐 대북 뭐가 기대감이 있잖아. 기대감이. 그럼 코스피가 1% 빠질 때 기대감이 있는 거는 0.5%밖에 안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나는 모르겠는데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간다니까. 어차피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쭉 사는 게 축하용이 좋다 그랬다. 그럼 이번 달에는 이걸 사볼까 하고 이런 그때 당시 정책에 맞는 걸 사면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정부 정책을 자세히 보라는 게. 근데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왜냐면은 잘 안 보거든,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안 봐요. 생각보다. 그런 우량주에 투자할 돈 따위 없어요? 비트코인 하느라고 돈이 없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조금씩은 어떤 식으로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자산을 조금씩은 다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쨌건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꾸 100번 얘기하잖아요. 조금씩은 인플레이션에 있는 자산에 어떻게 됐건 조금씩은 발을 담그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만약 많이 빠졌다 그러면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점점 유리해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한 50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그게 유리했잖아. 30년 우리나라는 30년 됐다고 쳐야 되나? 3, 40년 동안 내가 3, 40년에 드디어 거꾸로 가는 변곡점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물론 뭐 여러분들이 종목 이슈 또 뭐 섹터 이슈 어떤 뭐 원자재 이슈 모든 거를 다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신경도 많이 쓰고 여러분들 엄청난 에너지가 들 거 아니야. 맞으라는 보장도 없고 그나마 쉽게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게 뉴스잖아. 뉴스 맨날 듣는 게 정품 진짜 이렇게 된 뉴스에는 팔아야 되는 거고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거는 몰인하란 소리는 아닙니다. 몰인하는 소리는 아니고 항상 얘기하지만 올인하지 말고 매달 조금씩 사는 게 낫다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봅시다. 어떤 분이 정확한 말 해줬어. 전부 떡상이라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맞아요. 이렇게 상승하면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사라고 제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글 보셨어요? 잠들 때 사고 꿈꿀 때는 가지고 있으면 돼요. 새벽이 올 때는 굳이 단타를 하자면 굳이 매매를 하고 싶자면 그냥 쭉 가지고 가도 될 수도 있는데 새벽이 올 때는 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렇게 돼. 그래서 진짜로 남북 통일 선언을 예를 들어서 해 진짜로. 야 그러면 팔아야 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지만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러고 뭐 이렇게 정은이 형하고 뭐 우리 재인 대통령하고 손잡고 나와서 뭔가를 발표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발표하고 그 다음날부터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기대감이거든. 그러니까 새벽이 오고 진짜 해가 뜰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위험해요. 오히려 드디어 해가 뜨면 1000억을 벌었습니다라고 뜨면은 오히려 위험해. 1000억을 벌지 않았을까라고 남들이 다 궁금할 때가 안전하다니까? 자, 남들이 야 1000억을 벌지 않았을까? 야 그거 900억 아니야? 아니야 1100억이야. 아, 1000억이 벌 것 같은데 남들이 되게 궁금하고 아 1000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잘 안 빠져요. 왜냐? 아 진짜 1000억 벌었으면 어떡해. 아 진짜 1000억 벌었으면 어떡해. 야 누가 1000억 못 벌었어 이러고 팔려다가도 때려볼래다가도 아씨 만에 하나 저게 1000억을 벌면 나는 망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못 팔어.
근데 실제로 문을 딱 열었는데 1,000억을 벌었잖아? 그럼 팔 수 있지. 다 왔잖아. 뒤에 뭐가 있지 않으나 팔 수 있지. 아 근데 이게 1,000억을 벌었을까 말까 이러면은 애매합니다. 이러면 애매해요. 이러면 팔기 힘들어요. 팔기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야 저게 진짜 실제로 진짜 통일이 되겠어? 야 그게 우리한테 중요해? 지금 이 주식 굳이 제가 되게 주식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런 위험 자산이 오르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실제로 통일이 되건 안 되건? 야 1,000억을 벌었을까 안 벌었을까 생각을 해서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야. 혹시 1,000억을 벌었을까 하면서 걔가 1,000억을 진짜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가 중요해요? 발표하기 전까지? 일단 오르잖아. 근데 여러분들 꼭 비관론자들은 컨트러리한 싱킹 하는 분들이 있어요. 1,000억을 벌었을까 안 벌었을까 궁금해서 오르는데 쟤는 절대 1,000억을 못 벌었어 이러고 막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 막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오르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결과 보기 전에. 결과 보기 전에 집에 갈 수 있어. 실제로 1,000억을 못 벌었단 말이야. 근데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자기가 못 버틴다. 올라가다가 다 깨져서. 아야 1,000억을 못 벌었는 것 같은데 니들이 뭐 말이 돼? 니들이 이거를 15%를 올려? 이러면서 막 매도를 해. 예를 들면 뭐 공매도를 하고 무슨 매도를 하고 막 선물 매도를 하고 막 때려. 쟤는 절대로 1,000억을 못 벌었어. 그러면은 이빨 꽉 깨물고 1,000억 대 발표 때까지 버텨야 되잖아. 근데 그거 못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미친듯이 올라서. 진짜로 미친듯이 올라서 못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대감이 있을 때는 기대감에 역행하는 행동은 물론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 차라리 발표 난 다음에 때리는 게 나아.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100% 개인 사심 방송이죠. 개인 사심 방송. 그렇기 때문에 1,000억을 벌었을지 요번에도 요런 남북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실제로 남북 통일이 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지가 중요합니까? 지금 별로 안 중요하죠. 그 결과 발표는 뭐 엄청 오래 걸려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나오겠어 그게 언제 나오겠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나간 버스는 손 안 흔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그 흐름은 내게 아니다. 그리고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버리면 돼요. 모든 그런 걸 다 내가 먹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 여러분들이 뭐 그 돈을 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야 뭐 이런 정책이 있으면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런 정책이 있으면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다. 지나갔다 싶으면 잊어버리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올랐어. 이게 지금 철강이잖아요. 철강 ETF 이렇게 올랐어. 그럼 사야 돼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 목표가를 어디로 보냐. 기대감이 남아있어. 더 갈 것 같으면 사면 되는데 무서워요.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지. 여기 꼭 들어가야 됩니까? 모든 장이 다 네 건 아니거든. 이 정도에서 예를 들면은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잠이 들려 그러는지 안 들려 그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즘에 화제가 되는 게 뭔지를 남들보다 빨리 알아서 이게 지금 기영이를 그린 다음에 철강을 내가 사고 싶어. 기영이를 그린 다음에 기영이 손쯤에서 한번 사봐야지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영이를 그리겠지 지금. 브라키오사우루스 등뼈다귀를 그리다가 꼬리 올라가는 데를 지금 난 그리고 싶어. 평상시에 뭔가 관심을 갖다가 꼬리를 그리는 데를 이렇게 찾는 거 아니야. 이걸 보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 꼬리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 끝에 뚫으면은 난 여기서 한번 사보겠다. 근데 얘가 만약에 브라키오사우루스 꼬리를 내려, 그럼 손절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할 수는 있겠죠. 접근을 그렇게 하는 거야. 모든 게 다 네 건 아니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뭐 꼬리를 올려주면 감사한 일이지. 꼬리가 쳐지면 손절하는 거지. 대신에 얼마 안 잃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놨다면은.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 정부의 정책의 흐름이 무엇인지, 뭐가 지금 동인이 되고 있는지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하면 돼? 축하방송 보면 되지. 야, 내가 지난번에 통일 그 독일 그 얘기해줬잖아, 이 사람들아. 그 며칠 전이야 그거. 얘기해줬잖아. 그 독일에 얘 하면서 내가 섹터까지 찍어줬다. 이게 흔히 그 애널 형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내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야, 내가 예전에 그거 뭐야, 물론 사라고는 안 했지만 빠진다고 해서 내 탓은 아니지만, 야, 그 독일 그거 하면서 섹터까지 찍어드렸잖아요. 아하, 나 이분들 안 사셨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강력히 권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강력히 뭐 아니었다면 말고, 하여튼 뭐 대단히 강력히 권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뭐 물론 그딴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뭐 어떻게 되건 간에 뭐 독일을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독일이 뭐 통일되기 전까지 기대감에 의해서 오른 거, 실제로 통일돼서 오른 거 나눠서 보여드렸죠. 자, 전방송 복습하세요. 가서 기대감으로 오른 거, 이게 돼서 오른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나 이분들 또 복습 안 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복습을 아무리 해도 사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얘기는 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여러분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은 예를 들면 오늘 건설도 많이 올랐죠. 오늘 건설도 많이 올랐어요. 그 기영이 그리는 법 몇 개 더 보여드리면, 기영이 같은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리시면 돼요. 이건 사실 정답이 없어요. 자, 이거는 건설 ETF인데 기영이 그리는 법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리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채널이라고 봅시다.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그리면 돼.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어떻게 그리건 자기 마음이니까. 내가 보기엔 이런 채널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래 오고 위에 오고 아래 오고 위에 오고 아래 오고 위에 오고 하다가 여기에 왔어. 자, 그럼 여기를 확대해 봅시다. 여기를 확대해. 이건 지금 건설 ETF거든요. 자, 여기를 확대해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와서 여기서 지금 넘을까 하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이게 지금 일봉이에요.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다르지. 기영이 손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리고 있잖아. 올라갈지 내리고 있지.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를 뚫을 때 살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아래로 오면은 손절하겠다는 마인드로. 근데 만약에 뚫으면 장대항보로 가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린 게, 많은 사람들이 브라키오사우루스 손과 위를 가냐 아래로 가냐 요걸 흑백을 하고 있잖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올라갈 때 기회를 잘 안 줘요. 이거 보시면은 오늘 장대항봉이 생겼죠. 어쨌건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장대항봉이 생기거든. 그럼 이거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무섭잖아. 그럼 놓친 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남들이 혼란스러워할 때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때입니다. 사실은 이런 세세한 얘기를 해봐야 사실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저런 건 저는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재미삼아 얘기를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 관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이나 흐름을 보면은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관심이 없어 그렇지.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걸 따라가면은 그나마 조금 덜 잃을 수 있어요. 많이 벌지는 모르겠어. 덜 잃을 수 있어. 정부가 코스닥을 지원한다. 뭐 작년 언제 나왔잖아. 그러면은 코스피에 뭐 매달 50만원씩 사던 사람도 정부가 얘기를 하네? 그럼 몇 개월은 코스닥을 뭐 사볼까? 코스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그런 데서 힌트를 많이 얻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다 탐방 다닐 수는 없잖아. 어떤 기업을 만나서 뭐 CEO 인터뷰를 하고 얘네 뭐 미래 EPS 수정하고 뭐 그런 건 애널 형들이나 뭐 이렇게 그 뭐 트레이더들이나 매니저들이 하는 거 그렇게 못 하잖아. 종목에 투자할 땐 여러분들 막연한 기대로 투자한다고. 뭘 알아요 종목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한 거, 우리 옆집 형이 얘기했는데. 물론 종목에 대해서 가끔 여러분들 필이 올 때가 있어. 야, 이건 뜰 것 같다. 그게 뭡니까? 피터 린치 형이 얘기하는, 자기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이게 정말 필이 오는 종목이 있죠. 가끔 피터 린치 형은 뭐 자기 딸이 뭐를 좋아했다며, 무슨 과자인지 뭐를 좋아해서 정말 그 어린애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 보고 그 종목을 투자했다 뭐 이딴 얘기도 있거든.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관련이 된 거, 예를 들면 자기가 뭐라 그럴까, 전자회사에 일해. 근데 무슨 전자가 제품이 정말 좋은 게 나와. 남들에 비해서 야 이건 좋겠다. 우린 또 게임 전문가잖아. 야 이 게임 뜨겠네. 야 배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그를 정말 초반에 했어. 야 배그 진짜 재밌어. 그럼 배그 물론 비상장이겠지만 만든 회사가 상장돼 있다면 살 수도 있는 거지. 내 일상생활에서 나한테 가장 내가 잘하는 게 정말 재밌게 나온 게 있으면, 정말 좋은 게 나온 게 있으면,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가잖아요. 백은 당연히 상장 안 됐겠지. 상대가 안 됐겠지. 그게 상대가 됐겠니?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걸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정부 정책 같은 걸 보는데 언제? 가장 초창기 기대감이 막 생기려 그럴 때 제일 안전해요 사실. 남들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정부가 실제로 야 코스닥에 예를 들면은 5천억을 투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다 왔을 수 있죠. 그 정책이 입안됐을 때쯤에서 여러분들이 야 전 정책이 입안됐으면 저게 혹시 통과가 되면 잘못하면 정부가 코스닥에 뭐 1조인지 5천억인지 뭐 2조인지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그거 잘 못 팔거든. 근데 실제로 땅땅땅땅 법률이 나와 5천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팔 수 있죠. 그럼 팔 수 있겠죠 오히려. 자 그리고 저한테 주가를 물어보는데 제가 참고로 주식의 주자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종목 쪽은 뭐 거의 뭐 알아도 얘기해드릴 수도 없고 저는 보통 정말 해봐야 섹터 아니면은 크게 S&P 뭐 미국 원유 뭐 거의 이코노미스트처럼 얘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전 주식을 안 합니다. 참고로 몇 번 얘기하지만은 주식 종목 안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통일주로 대박이 나면은 방송을 안 할 수 있냐고 못 사죠. 그럴 때문에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문에 얘기해드리는 거. 여러분 애널리스트 형들도 주식 같은 거 살 때 되게 제한사항이 많아요. 법률에 제한사항이 많아요. 자기가 쓴 종목은 뭐래더라? 쓰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동일한 방향으로 뭐 사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무슨 뭐 있어 규정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예를 들면 자기가 사, 이 종목이 좋아라고 막 레포트를 써 이런 게 있을까봐, 그리고 올리는 게 있을까봐 아마 레포트를 쓴 다음에 살 수 있을걸? 그것도 같은 방향으로? 당연히 그런 게 있어요. 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를 들면은 뭐 LG전자를 산 다음에 야 LG전자 뭐 향후 50% 이익 순이익 증가 가능성이 있어 이런 레포트 쓸 거 아니야.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 때문에 애널리스트 형들은 그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제한이 많아요. 법률적으로. 뭘 픽을 줘, 픽을 주기. 축하전자가 뭐 앞으로 1,000억을 벌 것 같다더라. 그리고 쓴 다음에 자기 미리 축하전자를 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다. 아마 자기가 쓴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뭐 쓴 다음에 며칠 후에 사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저도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요즘 공부해 보면은 뭐 그런 규제가 있어요. 규제가. 뭘 아들 명의로 사. 얼마 한다고. 아들 명의로 사. 여러분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게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별거 아닌 듯이 얘기하지만은 그 작은 차이가 명품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괜히 엄한 거 사고 판다고 종목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크게 보면은 길게 좀 호흡을 길게 해서 기영이 손바닥이 어디가 올라갈 건지 정책 같은 거 관심을 갖고 보시면 의외로. 그리고 항상